안경사 국가고시 대비 안과학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시각기관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특징을 기관별로 정리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난 영상까지는 안구의 구조 중에서 막성 구조, 막으로 이루어진 구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구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일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방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집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개념 정리 과정은 2026년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책의 앞쪽에 있는 빨간 키의 내용을 기준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책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방수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안구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내용물에는 방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수정체 그리고 유리체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수정체와 유리체는 어떤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방수는 특별히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구 속에 있는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방수, 이 물이라고 하는 방수가 들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안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안구의 방을 줄여서 안방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는 거고요. 홍채를 기준으로 앞, 뒤의 공간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쪽은 앞방, 뒤쪽은 뒷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책에 따라서 이 표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예전에 한자 용어로 쓸 때는 전방 혹은 후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어의 뜻에 잘 집중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앞방과 뒷방을 이루는 경계, 홍채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라고 하는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각기관의 특징들을 정리할 때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생겼고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안구의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안구를 꼭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방수 자체를 그리기는 어렵겠지만 방수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각막과 홍채 그리고 선모체, 수정체 같은 것들의 위치 관계를 잘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참고로 같이 첨부해 놓은 그림은 측면에서 본 안구의 모양이고요. 일부를 잘라 놓은 모양이에요. 앞쪽에는 각막이 보이고 각막 뒤에 홍채가 놓여져 있고요. 여기 중간이 동공이라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 반대쪽에 홍채 구조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질 거고요. 홍채 뒤쪽으로 연결되는 선모체의 구조가 보이고 그 뒤로 맥락막과 망막이 이렇게 진행하겠죠. 그리고 홍채 뒤쪽에는 수정체가 놓여져 있어요. 이때 홍채를 기준으로 각막과 홍채가 이루는 이 앞쪽에 공간이 있고 홍채와 수정체가 이루는 뒤쪽에 아주 좁은 공간이 있죠. 이 부분을 앞방 그리고 이 뒤쪽을 뒷방이라고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수라고 하는 이 물에 역할이 있을 텐데요. 두 가지로 크게 기억하시면 돼요. 안압을 조절하는 역할, 그리고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이죠. 이 방수라고 하는 물은 여기 앞방과 뒷방에 평생 머물러 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곳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또 흘러가면서 다 쓰여진 그 역할을 다 한 물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안구 안쪽에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물 속에는 영양분이 들어있어서 이 영양을 혈관이 없는 각막과 수정체에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시면 각막과 수정체 그리고 방수의 위치 관계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방수가 수정체와 각막에 영양을 공급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옆에 접하고 있어야 되겠죠. 방수의 위치, 앞방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보면 앞쪽에 각막이 놓여져 있고 뒷방에서는 뒤쪽에 수정체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각막 그리고 수정체는 혈관이 없는 구조물입니다. 혈관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이지만 이 조직의 대사 활동을 위해서 영양분이 공급돼야 하는 거고 그 역할을 그 중간에 있는 방수,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방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막의 뒤쪽 면 그리고 수정체의 앞쪽 면에서 방수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특징,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방수의 역할,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방수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빠져나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어디로 나가는지 방수가 유출되는 경로를 알 필요가 있겠죠. 밑에 적어 놨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공부하실 때 한 번쯤은 외우셨을 거예요. 국가고시 문제에서도 간혹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경로를 알고 계시는 것은 좋습니다. 자, 일단 만들어지는 곳은 선모체예요. 선모체의 구조를 생각했을 때 선모체의 뒷면, 선모체의 안쪽 면은 상피, 두 개의 상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두 개의 상피가 홍채와 같이 쭉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모체의 제일 안쪽 층인 무색소 상피층, 두 개의 상피가 있지만 안쪽에 있는 상피는 색소가 없는 무색소 상피라고 얘기했고요. 이 무색소 상피 안쪽에 있다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무색소 상피에서 방수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안쪽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안구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피가 안쪽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안쪽에 있는 무색소 상피에서 방수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곳은 여기 뒷방이 되겠죠. 선모체의 전체 구조를 앞쪽의 주른부 혹은 돌기부라고 부르고 뒤쪽을 평면부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앞쪽 돌기부에 있는 무색소 상피에서 방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돌기부에서 뒷방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로는 뒷방이고요. 열린 공간으로 물은 계속해서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뒷방을 통해서 나온 물이 이제 열린 공간으로 갈 텐데 앞방으로 갈 수 있는 통로는 바로 동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되겠죠. 그래서 동공을 통해서 앞방 쪽으로 이동합니다. 앞방 쪽으로 이동하면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각막에 영양을 공급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던 물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가는 곳은 바로 각막과 홍채가 연결되는 부분, 각막과 홍채의 경계가 되는 이 구석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 끝에는 섬유주망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막 쪽으로 슐렘관이라고 하는 관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방수가 모이게 되는 거죠. 화살표로 표시해 보면 앞방에서 다시 이 구석으로 홍채와 각막 사이로 들어가서 섬유주망을 거쳐서 다시 슐렘관으로, 슐렘관은 다시 마지막으로 방수정맥이라는 곳으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방수가 유출되는 경로를 지금 얘기했는데요.
이 유출되는 경로의 이름들을 그냥 외우시기보다는 구조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아니면 한번 그려 보시고 해서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이 물이 빠져나가는 곳까지 어떤 경로를 가지는지 실제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구조들을 이름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걸 토대로 쭉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부학에서는 항상 외우고 싶은 것들이 항상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무턱대고 다 외우시기보다는 구조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경로를 이미지화 시키시면 훨씬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한 이 방수가 유출되는 경로는 만들어지는 방수의 약 90% 정도가 빠져나가는 이런 경로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수가 빠져나가는 경로가 바로 이 슐림관을 통해서 나가는 경로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약 10% 정도 일부의 물들은 주변에 있는 조직으로 흡수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홍채 혹은 여기 뒤에 있는 선모체 같은 포도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막을 통해서 흡수돼서 사라지는 양도 존재하고 있죠. 방수의 특징 여기까지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4회차 1교시 8번의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방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면 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선모체의 안쪽 상피에서 생산된다. 방수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선모체의 상피, 그 중에서 안쪽 상피, 맞는 말이 되죠.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면 안쪽 상피인데 무색소 상피이고요. 평면부가 아닌 돌기부에서 생산이 됩니다. 자, 답이 1번이 나왔으니까 2번부터 5번까지는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방수의 양은 앞방보다 뒷방에 더 많다. 앞방과 뒷방에 들어있는 방수의 양을 숫자로 비교하실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도 앞방의 부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잘 비교가 될 거예요. 앞방의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된 얘기가 되는 거고요. 3번 선모체는 방수를 흡수하지 못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방수가 유출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슐림관을 통해서 나가지만 일부의 방수들은 포도막을 통해서 유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선모체를 통해서 흡수되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4번 섬유주와 슐림관이 넓어지면 안압이 증가한다. 섬유주와 슐림관이라고 하는 것은 방수가 유출되는 경로가 되는 거죠. 방수가 유출되는 구멍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수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곳이 넓어지면 물이 잘 빠져나가겠죠. 안구의 압력이 올라가려면 안쪽의 부피가 더 많아져야 될 거고요. 방수가 잘 빠져나가지 못할 때 안압이 증가됩니다. 섬유주와 슐림관이 넓어지게 되면 방수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안압이 감소하게 되겠죠. 5번이에요. 방수의 전체 용적은 1, 2분마다 교체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수의 전체 용적이 계속해서 교체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방수 그리고 빠져나가는 이런 유출 경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방수는 계속해서 교체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1, 2분은 아니고 1-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에 한 번씩 전체 용적이 새로
교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방수에 관련된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지금 풀이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가지가 명확하게 맞는 것이 있어도 나머지 보기들이 왜 틀렸는지 파악하고 또 이 틀린 문장을 맞는 문장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국가고시가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서는 당연히 여러 번 이미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했기 때문에 빠르게 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는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확실한 답을 찾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오답풀이를 꼭 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방수에 대한 부분 같이 보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결해서 안구 내용물의 다른 부분인 수정체 보도록 하겠습니다.